여기 생물이라고 볼 수도 무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기, 헤르페스 등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병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와 세균이죠. 여기서 세균은 세포를 가지고 있기에 명백하게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게는 세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캐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껍질과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인 핵산으로 구성됩니다. 생명체의 필수 조건을 보자면 세포, 대사활동, 생장, 반응, 항상성,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특성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무생물로 취급이 되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러스는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앞서 말한 7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나긴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세포에 기생할 때만 이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포에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생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바이러스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199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 밖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 앞서 생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나긴 논의 끝에 결론 내린 생물의 정의는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자립형 화학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사는 현재까지도 생물의 정의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으며 외계 물질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이러스도 생물의 정의를 만족하는 만큼 생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생물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섣불리 하나로 종합하지 못할 만큼 생물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큰 과학적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물 분류 체계상에 바이러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식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아직 생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200만 종에 이르며 실제로는 그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중간으로 여겨지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영양가 높은 식자재로 주목받고 있는 유글레나를 살펴봅시다. 연두벌레라고도 하는 유글레나는 흔히 동물과 식물의 중간적 존재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상의 식물처럼 한 곳에 머물며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처럼 물속에서 유영하며 헤엄을 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글레나는 움직일 수는 있어도 동물의 또 다른 특징인 무엇인가를 먹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동 생활을 하고 세포벽이 없다는 점, 그리고 원시적인 눈으로 밝은 곳을 직접 움직여 찾아간다는 점으로 봤을 땐 명백히 동물이지만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한다는 점에선 확실히 식물이죠. 이런 애매한 생명체인 유글레나를 현재 우리는 편이상 원생동물, 식물성 편모충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말 일본 와가야마 현의 어느 모래사장에서 기묘한 단세포 생물이 발견됩니다. 이름은 하테나 아레니콜라, 모래사장에 사는 수수께끼 같은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생물은 언뜻 보면 지극히 평범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류를 먹었을 때는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몸속에서 키웁니다. 그리고는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만드는 영양분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되면 먹는데 필요한 입은 쓸모가 사라져 퇴화합니다. 요컨대 동물에서 식물로 변화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신기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생물은 이상하거나 당혹스러울 때 내뱉는 일본어 감탄사인 하테나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훗날 이것이 학명 하테나 아레니콜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테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식물이 된 하테나가 둘로 분열해 수를 늘릴 때 한쪽 하테나는 공생한 조류를 계승해 식물로 계속 살아가지만 다른 쪽 하테나는 조류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 분열한 하테나는 살아가기 위해 다시 무엇인가를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라이프 사이클 속의 식물로서 살아가는 시기와 동물로서 살아가는 시기가 반복해서 존재하는 생물은 현재까지 지구상 모든 생물을 통틀어 하테나뿐입니다. 즉, 이 하테나야말로 동물과 식물의 중간 생물이라고 하기 마땅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생물인 것이죠.